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오닉스 뉴스 6월 5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무척 덥고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메인 기사로는 카이스트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클랩턴, 우아한 형제들, 네오 위즈 등 전산학과 선후배들이 기부를 통해서 새로운 벤처 투자의 이정표를 세운다. 그리고 후배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벤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에서 성공한 선배들이 기부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뉴스로는 과천의 4,000세대 임대주택, 공공주택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표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태릉 선수촌을 아파트로 하겠다. 상암 및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주민 반발로 인하여 공공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서울의 아파트값 또는 공동주택인 연립, 빌라, 많은 주택 관련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메인 뉴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질주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다른 애널들이 현대차에 대한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와 같은 전기차는 지금 상당한 매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현대차와 기아의 매출 증대가 상당히 고무적이며 미국 판매 매월 신기록을 추진하고 있고 주가 역시 거기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에 대한 IP라고 하죠. 지적재산권 및 양산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뱅킹의 확장이 상당히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토스가 이미 약 1조 5천억의 투자를 받았다고 하고요.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지금 인터넷 뱅킹에 투자하려는 많은 사모펀드 및 기존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각각의 인터넷 뱅킹에 투자하여 지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뱅킹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몰아붙이는 인력 감축이 심화되는 것을 보면 점포의 축소, 그 다음에 인력의 어마어마한 감축 노력을 본다면 인터넷 뱅킹의 기존의 보수적인 은행들의 영업이 바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터넷 뱅킹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은행이나 농협 등 다른 타 은행들이 상당한 노조의 반발로 인하여 이러한 인터넷 뱅킹 또 새로운 금융에 대한 또는 핀테크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뱅킹은 제가 20년이나 25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았던 학생 때 보았던 이러한 은행이 결코 고급 직업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점들에 많은 인원이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은행의 직원들이 거의 다 시간당 페이를 받는 정규직이 거의 없다는 것에 제가 가장 놀랐고, 또 한국이 선진국화되면서 금융 역시 선진 금융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이 확장해 있는 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토스, K뱅크,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 자체가 클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역시 인터넷 뱅킹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이미 적은 돈은 주로 핸드폰에서 토스나 K뱅크를 통하여 이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존의 은행들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화두되는 것이 ESG, 에너지와 환경과 책임 경영일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아워홈이라고 하는데요. 구내식당이나 기타 식자재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마켓쉐어 2등인 아워홈이 최근에 대표이사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에 구지은 대표가 취임하고 또 구지은 대표가 자기의 오빠의 보복 운전으로 인한 대표자의 책임에 따라서 회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화두돼서 요즘에 무신사나 남양유업 사례를 보면 이러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국민들이 또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회사는 이러한 책임 경영에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법상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21일 내에 이사를 선임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변경을 일사천리로 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운영과 관리 또는 감사 및 기타 상법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지식이 없으면 회사의 운영이 쉽지 않다. 특히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면이 부각될 것이고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분율뿐만 아니고 책임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요일의 화두는 자산 가치의 버블, 즉 자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오른 상태에서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즉 모계지 관련된 경고음이 미국에서 터지면서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온 거와 비슷하게 지금의 자산가치 버블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화두는 G7 글로벌 7개 나라에서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법인세와 관련된 또 증세와 관련된 것이 전 세계 국가의 화두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푼 이후에 국가에서 씀씀이가 커지고 국가의 정부가 큰 정부를 표방하면서 작은 정부의 표방은 곧 기업의 자유를 선택했다면 큰 정부는 본인들이 정부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약간 전체주의적인 사고발상이 커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업에 대한 태클이 많아질 것입니다. 법인세율의 15% 합의 또는 15% 인상 합의는 앞으로는 한국 법인세율이 20에서 24% 정도에서 머무르지만 계속해서 법인세율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탈원전 3년 동안 매출이 6조가 줄어들고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줄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즉 원전의 기술력이 대단한 나라이고 또 원전을 위한 전기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 정도가 화력이고 나머지 기타 풍력과 태양광 등일 것입니다. 원전 기술의 확보
또 원전 기술이 고급화된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것 자체는 상당한 모험일 것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독일 국가에서 그렇지만 원전으로 할 수 있는 전기 발전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게 탈원전을 선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